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이 후츠파라는 책입니다. 인구 800만 명의 유대인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은 몇 가지 대단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대비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나라, 세계 경제 포럼에서 혁신국가 3위에 랭크된 나라, 그리고 1966년 이후부터 노벨상 수상자를 12명이나 배출한 나라,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나스닥 상장한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 이렇게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과 혁신을 외치면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는 바로 이 후츠파 정신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 후츠파라는 단어의 뜻은 무례함, 뻔뻔한 이런 뜻도 있고, 그 반면에 대담함, 용기 있음,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후츠파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정신을 함양하게 된 데는 이 유년기 시절부터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시죠.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약간 유년기 시절부터 우리들이랑은 조금 뭔가 다른 독특한 문화들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년기 시절부터 이 쓰레기장 놀이터라는 유치원 앞에 공터에서 놀이를 배웁니다. 이 쓰레기장 놀이터에는 폐드럼, 폐타이어, 혹은 주전자, 찻잔, 종이 이런 쓰레기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다양한 도구를 그 본래의 쓰임과는 상관없게 조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죠. 이를테면 타이어로 만들어진 성, 쓰레기로 만든 자동차, 이런 식으로요. 기존의 용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우니까 협동적으로 팀을 이뤄서 다양한 놀이들을 실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물품들이 다소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자녀들의 독립심과 협동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지침만을 내려주고 아이들을 믿고 지켜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교육 문화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독립심을 키워주는 쪽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의 명절인 3.3일절날 하는 모닥불 놀이입니다. 이 유대교의 3.3일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오기 몇 주 전부터 모든 아이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태울 수 있을 만한 목재나 쓰레기들을 다 주우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탈만한 것들을 주운 이후에 모닥불 장소를 선정하고 명절날이 되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모닥불을 피우고 끄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런 불장난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른들이 그것을 용인한다는 거죠. 이런 문화 자체가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고 성취감을 키워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혼자서 놀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장려한다고 해요. 물론 이런 활동들을 그냥 용인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큰 불안감이 오지만 그만큼 이런 활동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자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5살 때부터 혼자서 밖을 돌아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해요. 물론 아이가 혼자 돌아다녔을 때 위험한 부분도 많지만 저자는 조금 단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험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다고 해요. 저자가 우려하는 건 이 아이가 혼자 다니면서 마주하는 위협보다 내가 이 아이를 케어했을 때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위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성장해버리면 독립적으로 행동할 의지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더욱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독립심을 키우고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문화 자체가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굉장히 존중해 주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와서도 이 중2병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아이들도 경험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존중을 해준다고 해요. 자녀의 자율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거죠. 유년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청소년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활동이 조핌이라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스카우트 활동 같은 거예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은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지도자, 성인이 나서서 그 활동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활동의 특징이 뭐냐면 성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조직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구성원들끼리 나눠서 활동을 하고 약간 자급자족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를테면 봉사활동도 그렇고 캠핑도 그렇고요. 불과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도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을 나눠서 수행한다고 합니다. 17살짜리가 15살짜리한테 행동 지침들을 설명해주고 활동을 설명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불과 중고등학교 때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경험들을 가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기업가적인 활동을 청소년기 때부터 내재화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창기를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갭 이어라는 걸 가진다고 합니다. 한 1년간을 갭 이어를 가진다고 해요. 자기개발 활동 시간을 가진다던가 혹은 어디 봉사하는 활동 시간을 가지는 그런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온전히 집에서 독립해서 내가 나가서 활동을 해보는 거죠. 거기서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우는 겁니다. 이 갭 이어를 다녀오고 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군대를 가죠. 이스라엘은 남녀 차별 없이 다 갑니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군대 시스템도 되게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 사병하고 장교의 코스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모든 장교가 일반병에서 시작합니다. 일반병에서 재능을 보이거나 아니면 성과가 좋은 친구들을 추려서 장교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장교와 사병의 경계가 거의 없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보면 수평적인 문화가 군대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실제로 사회로 나가서 쓸모 있는 기술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군대 가서 삽질만 백날 해도 사회에 나와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실제로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을 군대에서 습득하고 사회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대부분의 전역자들이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23살 이전에 유닛 8200이라는 정보부대에 들어가서 약 4년 동안 군 생활을 했고 2년 정도를 장교로 복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닛 8200의 훈련 소장까지 역임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자 말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외부인이 볼 때는 되게 독특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는 평범한 군인의 일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문화 중에 좀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군인들은 입대를 하고 난 후에 받는 장비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취향대로 개조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장려된다고 해요. 이를테면 탄띠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내 몸에 맞게 개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런 군대 사회인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 군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이 4년이 한시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 기간에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전역을 한 이후에 하는 기업가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채용할 때도 군 생활에 대한 거를 물어본다고 해요. 어느 병과를 나왔는지, 어느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면 그 답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지원자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거는 여담입니다만 저는 이 책에서 이 군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저자가 굉장히 신나서 하길래 남성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여성 저자입니다. 여성. 아무튼 군을 제대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빅트립 혹은 위대한 여정이라는 그런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보통 2개월에서 1년 정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기회를 갖는데,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비율이 한 37%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23%인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인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서 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세계적으로 많이 구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뉴욕에도 아시아에도 이스라엘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본인이 구축해 놓은 이런 커뮤니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흔히 사업가인 경우에 모든 인맥을 총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유치라든지 인재 유치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큰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서 보면 제가 느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독립심하고 자립심을 키우고 도전정신을 키우고 그리고 개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인맥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인맥. 어려서부터 하는 다양한 팀워크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인맥을 쌓고 그 인맥을 통해서 내가 큰 도움을 받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도 그렇고 나중에 군 활동도 그렇고 군 전역하고 나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데서 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낌은 뭐냐면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보호하려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뭔가 자율성을 주고 독립심을 키워준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통제와 억압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커서 예상치 못했던 위협을 맞닥뜨렸을 때 그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렸을 적부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별 생각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대단한 나라였구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